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만의 안식처, 나만의 편안한 공간을 그림책을 볼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제가 내일 그림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림책 읽고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 시간이 흐르면을 같이 하려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꿈속의 섬, 내가 엄마를 골랐어. 또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지금 그림책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한 장 찍어놨는데 그게 제 창문으로 보이는데 깜깜하죠. 아까 노을이 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책을 읽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공간도 한번 괜찮으니까 꾸며보세요. 제가 힘들고 또 하다가 막히면 요 소파에서 잠깐 쉬기도 한답니다. 어떠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또 책을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어렵게 잘못을 고백했는데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된통 야단을 맞았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어떤 고백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이제 부모는 영원히 자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른 채 착각 속에서 키우게 되게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미래죠.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잘못은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세요. 하지만 잘못의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들어야 하는데 듣고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도울 수 있고 문제 소유로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넌 대체 어떻게 된 애가 그 모양이니 이렇게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많은 부모가 행동이 아닌 아이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이는 방어하지 않을 수 없죠. 방어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방어를 위해 엉뚱한 논리를 만들고 거짓말을 지어내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못해놓고 변명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내가 또 이렇게 인격을 공격해서 이렇게 아이가 변명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거든요. 그렇게 변화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모명을 감을 주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아이를 움츠리게 만들고 오히려 이 아이들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서 자기 잘못도 못 보게 되는 이런 실수를 부모님들이 할 때가 많습니다. 심하게 야단 맞은 아이는 그저 야단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왜 야단을 맞았는지는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권위가 힘을 발휘하려면 수위 조절이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아이를 몰아치면 결국 아이 마음에서
밀려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었나요? 저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진짜인 양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되게 속상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럴 때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부모는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널 사랑하지 내 모든 네가 했던 행동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오늘 내가 한 행동은 엄마 아빠가 좋아할 수 없는 행동이다. 또 내 아들인 내 딸인 내게 어울리는 행동도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죄책감과 수치심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일에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느끼는 것이고요. 수치심은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수치심을 느끼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치심을 느꼈을 때 감정이 어땠나요? 수치심을 느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또 숨게 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람을 더 나은 쪽으로 나가게도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잘못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하세요. 그렇지만 부모가 내 편이라는 것도 꼭 말해줘야 합니다. 내 생각에 아빠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 편이 아닌 건 아니다. 아빠는, 엄마는 결국 내 편을 들 거야. 내가 손가락질을 당할 때 아빠는 내 손을 잡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잘했다고 편들지는 않을 거야. 그건 지금의 너를 위한 일도 미래의 너를 위한 일도 아니니까. 아이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나이에 맞게 아이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이럴 수 있어. 네가 잘못할 수도 있어. 아직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일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어차피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이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배우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렵나요? 자, 그럴듯한 결과를 낼 때만 부모가 알아준다고 느끼면 아이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이에게서 작은 변화를 발견해야 하고 또 아이의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작은 기쁨을 표현하세요. 내 삶을 봐주고 작은 변화에 주목해주는 사람, 사실 부모도 그런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크게 실망하거나 더 크게 자신을 속여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못났다 해도 그건 지금까지의 너니까 미래의 너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으면 돼. 어때?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니? 그렇다면 벌써 그만큼은 변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도 변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핑계를 대고 부모의 비난을 피하려고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아이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 않아도 돼. 사람은 변하기가 참 어려워. 엄마도 아빠도 마음먹은 대로 못할 때도 많단다. 또 늘 해오던 대로 돌아가기도 쉬워. 엄마 아빠는 야단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것은 변화란다.
못하고 또 못해도 괜찮아.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잘못을 변화하기보다는 너가 변해지려고, 달라지려고, 달라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야 너에게 달라질 미래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부모님들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은 좋은 조금씩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뭐래도 의욕이 없어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많은데 대개는 아이도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기질이 맞지 않아서 아이를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상담하면서도 눈 마주치기도 못하고 상담할 때 항상 밑에만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조금씩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도 잘 마주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와서 왜 아이는 이렇게 금방 변화가 됐는지 또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부모님들이 더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의 기대를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이의 조그만 거, 조그맣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잘해내면 부모들은 한결같이 더 잘해봐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실망합니다. 잘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격려해주면 아이 스스로 노력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미리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기뻐하면 아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야. 아이를 믿지 못하면 아이는 정말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에 대한 마음속의 그림책을 한 번씩 부모님들한테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어머님들의 아이가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이미지가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떤 이미지로 잘 자랄 수 있겠는지 이미지상을 물어보면 거의 다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한 대로 아이는 되기 때문에 아이를 믿지 못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 오늘 기억하십시오. 노력을 해도 늘 채찍질만 당한다. 그렇게 된다면 노력도 그만둡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차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위의 작은 틈을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 풀이 거대한 바위를 두 조각 냅니다.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지 마세요. 아이의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격려하세요. 용기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은 위험에 덜 민감한 기질이겠죠. 용기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작은 용기를 발휘해 주는 순간 잊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작은 용기가 자라 큰 용기가 될 거라고요. 용기는 자기를 알아줄 때 더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지지해주고 아이는 내 바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또 초조해 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그 모습,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용기 주는,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힘든 문제를 가지고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